네, 이번에는 함수, 즉 펑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수라는 것은요, 우리 되게 많이 배웠죠? 학교에서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어떤 다른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우리 함수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?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. 이거를 우리가 상자 함자 써서 함수라고 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. 여러분들 속고 계신 거예요. 실제로 함수는 펑션이란 뜻입니다. 펑션. 펑션이 뜻이 기능이란 뜻이죠. 그래서 기능이라는 거를 그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학이 들어왔는데 이게 펑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 겁니다. 그게 지금의 함수가 된 건데요. 즉 기능이란 뜻입니다.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. 그래서 어떤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어떤 A라는 게 들어왔으면은 이게 꾸며져서 변화돼서 혹은 어떤 기능을 해서 나가는 거를 펑션이라고 합니다. 이런 것을 뭐 수학에서는 뭐 사상의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. 함수라는 어려운 말 이전에 영어 그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함수의 기능은 어떤 값을 들어갔을 때 어떤 값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. A를 B로 변화시켜 주는 거. 이걸 다 함수라고 합니다. 변화시켜 주는 걸 함수라고 그래요. 그런 측면에서 함수는 어떤 A를 그러니까 뭐 인풋이라고 할게요. 인풋을 아웃풋으로 변화시켜 주게 되는데요.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는 다 그 펑션이 다릅니다. 펑션이 다 달라요. 그런데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를 다 펑션이라고 합니다. 그럼 왜 함수를 쓰느냐? 함수를 쓰느냐? 근데 요건 좀 기능적인 이유가 큽니다.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요.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. 예를 들어 볼게요. 코드를 막 다다닥 칩니다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수인계하거나 누구에게 설명해 줄 일이 있겠죠? 그때 뭐라고 합니까? 이거는 이 코드 보시면 이거고요. 이 코드는 이거고요. 이 코드는 이거를 못 알아듣습니다. 못 알아듣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데이, 데이터 불러오는 곳 이렇게 딱 함수를 해놓고 데이터 가공하는 곳 이렇게 데이터 뭐 직접 처리해서 결과 내는 곳, 뭐 파일 저장하는 곳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 안에다가 주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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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야 됩니다. 공대를 가거나 이럴 때 딱 느끼는 거는 결국 하나예요. 타인은 여러분들 연구에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코드를 열심히 짜줘도요,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예요.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되기 쉽게 여러분들의 설명만을 바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드를 이렇게 함수로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, 이름만. 이 내부 까보지도 않을 거예요. 확인도 안 해볼 거고요. 다 서로 믿고 가는 겁니다.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해주시고, 이 뭐 간결한 거에서 나오는 건데요. 더 나아가서 이제 디버깅이 유리합니다. 이거를 나중에 우리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만 고치면 돼요. 그 잘못된 부분만. 또 그 잘못된 부분을 찾기도 쉽고 업데이트하기도 쉽습니다. 그 부분만 바꾸면 되잖아요. 만약에 함수형으로 안 해놨어요? 그럼 다 고쳐야 됩니다.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 객체 지향 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는데요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할 때도요. 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쓰고 있으면요. 이거 코드 못 갖다 씁니다. 코드 실제로 되게 간결해야 돼요. 그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얼마나 지저분할지언정 딱 표면에 나오는 걸 함수형으로 깔끔하게 해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함수는
먼저 정의를 합니다. 이게 define 약자입니다. 정의하다, 정의하다. 그래서 여기다 이름 쓰시면 돼요. 이름. 좀 확대를 해볼게요. 그래서 def 이거 정의하다고요.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. 뭐 더하는 함수 한번 해볼까요? 그럼 sum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괄호를 열어주시고요. 항상 그렇지만은 여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약간 우리 자바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메소드랑 좀 비슷하죠. 메소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? 뭐 보이드 뭐 리턴형은 들어가 있죠. 뭐 보이드 쇼 이렇게 명령어 해가지고 중괄호 이렇게 여는 형태인데 여기는 좀 특이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고 여기다 그냥 명령어 치면 됩니다. 명령어 치면 돼요. 그래서 뭐가 있을까?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 두 가지 인풋을 받아볼게요. A, B 이렇게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더한 거를 S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A 더하기 B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 결과물을 이렇게만 해놓으면요 더하고 끝입니다. 요거의 결과물을 써줘야 돼요. return S라고 해주셔야 됩니다. 뭐 좀 더 간편하게 쓰시려면 A 더하기 B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.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. 뭐 좀 더 깔끔하게 적죠. 뭐 그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요거 좋은 게 이 앞에 리턴형을 꼭 안 정해줘도 돼요. 딴 거 이거는 자바 같은 경우 정해줘야겠죠. 뭐 인트형이다, 더블형이다 정해줘야 되는데 얘는 알아서 해줍니다. 이런 건 정말 편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딱 만들어 줍니다. 그러면은 멋있게 이렇게 어떤 함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해보는 거예요. 어떻게 할까요? A는 뭐 10, B도 10, B도 10 이렇게 5라고 해볼게요. 그 다음에 sum A, B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딱 합이 나오게 됩니다. 만약에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. 바꿔볼게요. 이번에는 정의하다 subtract 빼기란 뜻이죠. A, B. 참고로 요거는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. 꼭 요거 A, B라고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요걸 뭐 C, D라고 해주시고 이거 잠깐만요. C, D라고 해주셔도 되고요. 여기를 C, D라고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. 임의로 정한 겁니다. 그래서 sub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뭐 요거는 SU라고 할게요. A-B 놔두시고 return SU 해주시면은 이제 빼기도 만들어줍니다. 그럼 이번엔 E는 15, F는 4, 그 다음에 sub 15, 4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거의 차이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각자 분야에 따라 막 다릅니다. 그래서 공학 같은 데서 이거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이제 제가 좀 많이 쓰는 건 이제 필터라고 데이터가 예쁘게 바뀌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. 너무 식도 지저분하고 복잡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어딘가에 만들어 놓고 그것만 딱딱 이용하는 식입니다. 그래서 요 수치만 바꾸면 알아서 조절이 되잖아요. 일일이 안 바꿔도 되고. 그래서 더 나아가 볼까요? 한 번씩 예시로 해볼게. BMI라고 하죠. BMI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DFL BMI. 근데 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키하고 웨이트 넣어 볼게요. 그래서 뭐 BMI는 이렇게 변수를 똑같이 쓰는 건 안 좋은데 뭐 하이트 뭐 빼기 100 한 다음 나누기 뭐 웨이트 이런 식으로 했죠. 그래서 return BMI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러면은 뭐 BMI에다가 뭐 키 넣고 몸무게 넣고 이런 식으로
해주면은 이렇게 BMI가 딱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if문을 이 이유에 걸어서 뭐 이 사람이 날씬하다, 뚱뚱하다 이런 것도 다 정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보통 적게 됩니다. 좀 더 나아가 볼게요. 여기다 하나 변수 더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더하는 걸로 해볼까요? 가장 간단한 거니까. 더하는 거 여기가 C니까 더하기 C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정의가 되면 요거를 딱 넣어주시면 이게 에러가 뜹니다. 3개를 넣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CDE 그래서 2도 15, 14, 15, 15 넣으시고 2 이렇게 넣어주시면 합이 나오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합을 딱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몇 개 쓸지를 모르잖아요. 몇 개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럴